전날 9시 20분부터 3번의 징후를 줬잖아요. 네. 이때 안전관리자 있잖아요. 이 관리자가 골든 액션을 행동을 했었어야죠. 뭐 비가 와서 밤이 되다 했다 하면 차량 통제를 했었든지 아니면 보수를 했었더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당시의 골든 액션은 뭐 운전자의 골든 액션보다 어떤 관리자의 골든 액션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10월 21일 오늘은 30년 전인 1994년 서울 한강의 성수대교가 붕괴된 날입니다. 그날의 참사로부터 교훈을 찾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길을 모색합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참 의미 있는 날에 회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지만 또 이제 자세하게 짚어보자면은 그날 32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30년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30년 전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좀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앙상한 철골 구조, 어지러이 널린 콘크리트 잔해, 마치 폭격 후의 폐허를 연상시킵니다.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시내버스와 널브러진 승용차들이 사고 당시의 참혹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시내버스는 붕괴 상황을 모른 채 달리다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등굣길의 학생과 출근길의 시민들은 제대로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어이없이 숨져갔습니다. 쾅 하면서 차가 막 이렇게 요동을 좌우로 치더라고요. 눈을 감았는데 떠보니까 물속이에요. 오늘 사고는 하마터면 더 큰 참사를 불러올 뻔했습니다. 다리가 붕괴된 시각은 아침 7시 40분. 하루 교통량만 해도 10만 대가 넘는 성수대교의 러시아우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리앉은 50m 길이의 상판 위에는 30여 대 차량이 통과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순간 뒤엉킨 차량들로 훨씬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밤새 내린 비로 사고 당시 차량 통행이 훨씬 줄었습니다. 사고 순간이 짧은 것도 더 이상의 참사를 막는 요인이 됐습니다. 또 승합차와 함께 떨어졌다 극적으로 살아난 전경들의 헌신적인 구조도 희생자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군, 소방당국은 40분이 지난 데야 현장에 도착하는 늑장 구조로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네, 정말 30년 전의 영상이지만 새삼 그날의 상황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먼저 사고 개요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1994년 이제 10월 20일 딱 오늘이 만 3년 되는 날이거든요. 만 30년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수대교를 가다가 다리가 48m가 뚝 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망자가 32명인데 이제 다리가 48m가 뚝 꺼지면서 거기에 맨 처음에 승합차 한 대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승용차 2대가 따라가고 승용차 다시 또 2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리 무너짐과 동시에 5대가 한강으로 이제 추락이 동시에 되는 것이거든요. 5대가요? 네. 근데 이 5대 있는 차량에 사망자는 3명밖에 안 돼요. 전체는 32명인데. 그런데 그 직후에 뒤에서 따라오던 버스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버스가 정지를 했는데 정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뒷바퀴만 걸려 있다가 1분 후에 잠시 후에 이게 떨어졌거든요. 거기에서 29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총 32명인데. 그러면 그 버스만 아니었어도 사망자가 3명밖에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고를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3대 붕괴 사고로 불리거든요. 네. 근데 가장 먼저 붕괴 사고가 났던 것은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970년도에 와우 아파트 붕괴 마포에. 네, 들어봤죠. 네. 거기에도 많이. 34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성수대교 그때 당시 94년도 이날 했었던 거. 그리고 또 1년 뒤에 삼풍백화점 있죠. 네. 이게 또 502명 사망. 그래서 1년 우리나라의 뒤에. 가장 이제 아픈 3대 붕괴 사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상판과 같이 떨어진 게 아니라 걸려 있다가 떨어져 그렇죠. 버렸으니까 네. 더 충격도 컸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5대는 상판하고 떨어지니까 동시에 떨어질 때 뭐 순간적으로 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의 힘에 의해서 뚜두두 하면서 차가 이제 밀리면서 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었죠. 5대는. 그런데 버스는 완전히 허공에서. 그렇죠. 근데 그 밑에가 강물이 아니고 또
떨어진 그렇죠. 그 도로 상탄이니까. 전복 180도 되면서 쳤기 때문에 굉장히 사망자가 많았다.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은 다리가 애초에 네. 만들어질 때부터 굉장히 좀 특이한 공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네. 이게 어떤 공법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이제 트러스 공법이라 하거든요. 지금 아마 화면에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트러스 공법에 나오죠. 아, 네, 지금 나오네요. 네. 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있죠. 저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 네. 저게 이제 트러스 공법이거든요. 아, 저 동그라미 친 부분요. 예, 전체를. 아, 전체를. 예, 오른쪽에 지금 약간 반원으로 돼 있으면서 그 푸른색으로 돼 있는 저 부분 있죠. 저 네. 부분을 확대한 게 저거거든요. 아, 네, 보일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저 공법이 트러스 공법인데 네. 저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이것과 다른 이제 거도 공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 시골에서 옛날 집 이야기할 때 그 대들보 있죠. 네네. 그 대들보 형상으로 다리가 돼 있는 그런 거도교가 있거든요. 거더교요? 예. 거더교는 혹시 그림이 없을까요? 거더교도 있다고 들어봤는데. 네. 거더교. 그렇죠. 이겁니다. 이게 거더교예요. 네. 가로질러서 대들보처럼 돼 있죠. 그래서 그 대들보 형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집을 생각할 때 대들보가 있고 네, 지금 다시 나오네요. 위에 이제 다리가 있죠. 근데 저 다리는 어떻게 되냐면 대들보가 있으면 굉장히 튼튼하게 보이죠. 보이죠? 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저 기둥과 기둥 사이가 짧아요. 아, 그럼 기둥을 많이 세워야 돼요? 그렇죠. 많이 세워야 되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트러스교를 보면은 네. 트러스교, 성수대교. 네, 트러스교 붕괴된 걸 보면 네. 이 트러스교는 저 기둥이 네. 많이 없어도 돼요. 그렇네요. 보니까 긴 것 같았어요. 아까 네, 보니까 기둥이 다리와 굉장히 다리 길어서. 사이가. 그래서 이걸 최초로 이제 도입했었던 네, 지금 다시 보여주는데 저 사이가 좀 기네요. 그렇죠. 기둥과 기둥 거더교보다. 사이가 굉장히 길죠. 근데 네. 저 사이에 이제 미관상도 좋고 저 사이에 배가 지나갈 때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힘을 위에서 있는 힘을 잘 견디기 위해서 저 트러스 공법이거든요. 네. 근데 저 트러스 공법은 이제 단점이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했었어요. 네, 성수대교에. 네, 1977년도에 지금 건설한 거거든요. 네. 최초에 도입을 했었고 저의 이제 장점도 있지만 중요한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빨간색 원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네네. 저 부위가 용접 부위거든요. 아, 그래서 용접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런 공법이 트러스 공법이 1977년도에 도입돼서 설립이 됐었는데 네. 저런 문제가 났었다. 네. 또 다른 뭐 다리 짓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뭐 다리 보면은 우리가 뭐 사장교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뭐 현수교라고도 하고 다리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둥을 어떻게 되면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수교, 사장교 지금 나오네요. 네, 사장교 같은 거 있죠. 네. 저기에 보면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죠. 저 기둥이 굉장히 길어요. 약간 금문교 같은 느낌. 그렇죠. 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저 줄이 팽팽하게 돼 있잖아요. 네. 경사지게 삼각형으로. 저게 쇠 줄이거든요. 네. 저 쇠 줄을 다리 교량에다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죠. 차가 지나가더라도. 네. 저게 이제 사장교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얘기 많이 하는 현수교라는 게 오히려 현수교가 금문교인가요? 현수교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 네, 것 같아요. 현수교는 다음 한번 저기 있죠. 현수교도 여기 선이 있죠. 네. 근데 그 선이 둥그렇게 타원으로 돼 있죠. 아, 그렇네요. 저게 뭐냐면 저 타원에다가 다리를 묶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 현수교 저 줄이 무너지지 않는 한 다리는 무너지지 않죠. 아, 저 줄이 밑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예. 네. 왜냐하면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줄 밑으로 다리가 수직으로 해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아, 줄 아래 이렇게 예. 사선으로 내려서 예. 그게 네. 다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위에서 이제 당겨 주니까 네. 저 기둥 사이가 굉장히 넓어서 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수대교는 사고 이후에 복귀가 됐을 때 다시 그 트러스교 방식으로 복구가 됐나요? 네, 이제 굉장히 튼튼하게 했었죠. 이번엔 튼튼하게. 네. 현수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현수교가 좋은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했을 때야만이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된다는 트러스교. 얘기죠. 그렇죠. 트러스교가요. 네. 근데 그러면은 최초의 트러스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법이었잖아요. 네. 근데 뭔가 부실한 게 있어서 지금 사고가 난 건데 그럼 네. 붕괴 원인은 당시에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최초로 도입됐는 저 트레스 공법이 성수대에 적용이 됐는데 붕괴 원인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건설 기술 능력이 미흡했다고 생각해요. 기술 능력이 미흡했다. 도입한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도입할 때 완전한 기술력이 도입돼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용접이 잘 돼야 되는데 내부가 용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쓸 때도 우리가 비파게 검사 용접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이런 것도 도입이 좀 미비해서 완전한 다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건설 기술 능력이 미비지만 또 하나는 안전 관리 능력이 미비했어요. 안전 관리 능력. 네. 설령 다리가 잘못 설치가 돼 있더라도 안전 관리를 했을 때 문제를 파악해서 보완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복합돼서 저런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건설 기술 자체도 미흡했고 안전 관리도 안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저게 이제 물가에 저렇게 강이 있고 하니까 물로 인한 어떤 부식은 없나 그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대한 부식이 굉장히 많아져요. 우리가 지금 물이 있다는 얘기는 산소가 화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화합이 쉬워지거든요. 네. 산소 화합된다는 얘기 우리가 산화된다 하잖아요. 네. 산화된다는 얘기 녹슨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여성 미용에 보면 항산화 제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 차단하고 이제 뭐 얼굴에 이제 바르기도 하는데 저게 이제 뭐가 되냐면 산화가 빨라져요. 물이면은. 근데 바닷물이면은 염분 있죠. 염분은 더 촉진시키거든요.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갔다 오면 차 밑을 이제 세척하는 것도 이제 부식을 하기 위해서 좀 줄여야 된다. 특히 저기는 이제 습도가 높기 때문에 한강 바로 있기 때문에 부식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체도 좀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면 참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게 전날 밤이랑 그다음에 사고 당일 새벽에도 물론 일찍 일어났지만 사고도 7시 40분인가? 네. 근데 그 전에도 네. 이 성수대교에 이상이 뭔가 있고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좀 있었나 보죠. 그리고 신고까지 이뤄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가 됐다고 해서 이것도 영상 한번 저희가 준비한 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수대교가 주저앉기 불과 10시간 전인 어젯밤 9시 반. 서울시 도로국 산하 동부건설 사업소 측은 오늘 무너져 내린 상판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상판 이음새에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온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만 대충 마친 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인부들 몇 명이 파란 봉고 트럭 세워놓고 비상등 세워놓고 뭐 교통 통제하는 사람 전혀 없이 거기서 공사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지점이 오늘 사고 난 지점 같아요. 그렇죠. 그 지점이죠. 당국이 다른 상판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더라면 그리고 최소한 차량 통제 조치만이라도 취했다면 대형 참사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사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그동안 성수대교에 대한 각종 보수 공사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서울시는 성수대교가 완공된 지난 79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정밀 안전 진단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 한강대교라든가 마포대교와 같은 그러한 그 대대적인 점검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오늘 사고가 난 성수대교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교통안내 표지판에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통행은 통제되고 있는 반면에 다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대형 화물 트럭의 통행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과 하중 18톤으로 설계된 이곳에는 수십 톤이 넘는 대형 트럭이 집중돼 결국 오늘 사고를 부른 원인의 하나가 됐습니다. 자꾸 좀 뭐 시간대로 승용차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화물차만 들어가게 하니까 하루 종일 지금 이 단프 트럭, 뭐 목재 실은 그 대형 트럭들이 거의 매일 보면은 정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리를 관리하는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평소 성수대교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 동부건설 사업소 직원은 모두 7명. 성수대교 외에도 영동대교와 잠실대교 등 모두 6개 다리의 관리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이같이 허술한 관리와 감독 속에 이제 한강 다리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섬찟하죠.
오늘도 건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다리도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KBS 뉴스 배정호입니다. 정말 저렇게 보니까 이게 예견된 사고였다 그런 생각이 진짜 안 들 수가 없는데 저 때는 왜 저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거 봐도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지금 이걸 어느 정도 이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지금 뭐 하루 사이에 전날 9시 반부터 보면 한 3번이 있었거든요. 9시 지금 한 20분경에 지금 서울시 산하에 있는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어떤 문제점을 확인하고 꼭 그곳이 아닌 거기서 그 전방 좌우로 돼 있어 어떤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문제점이 돼 있는 것을 어떤 철판을 놓지 않았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밤 0시, 12시 될 때 어떤 운전자가 신고를 합니다. 이 지점을 지나가는데 큰 철판이 있어서 차가 쿵거렸다라고. 그래서 이제 밤이니까 대응이 좀 안 됐다라고 보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6시경에 또 다른 운전자가 새벽 6시경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서울에 또 직접 전화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네. 그런데 이 3번의 계기가 있었는데도 이게 보완이 되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안 됐냐라고 이제 보면은 뭐 계속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그때 당시 30년 전에는 어떤 안전 관리 제도가 미비했어요. 또한 안전에 대한 무지, 또 안전 관리에 대한 무지, 하여튼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복합해서 정말 이런 3번의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걸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무지. 저는 아까 30년 후에 지금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상판이 내려가 있는데 그 떨어진 지점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그렇죠. 지금 같으면 사실 상상하기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지금 같으면 이미 펜스 돼서 그쵸. 아마 몇십 미터 접근 금지 뭐 근방에서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당시에 보면은 이런 상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안전 실태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의식이 정말 많이 그때는 약했군요. 그리고 여기 저는 또 영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게 규정 이상의 중량 차량들이 많이 다녔다. 아까 레미콘 그림도 나왔지만 근데 하필 성수대교에 그런 차들이 많이 다닌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보면은 성수대교 하면은 강남의 청담동하고 강북의 성수동을 지금 가장 그렇죠. 가깝게 지금 연결하는 지금 이 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1977년도는 1,000달러였거든요. 그다음에 80년도에는 2,000달러예요. 근데 지금 이 사고 난 1990년도에는 2,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5배가 폭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때 주택 200만 호 건설 공약을 하죠. 정부에서. 또 성수동이나 이런 잠실 이쪽에 보면은 시멘트 공장이 많아요. 아, 성수동이 약간 중공업지대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는 경제가 폭발 성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아, 네. 이제 90년 말에는 이제 다시 뭐 IMF가 왔지만은 90년 초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차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마 도로가 그때 당시에는 거의 덤프트럭이나 이런 시멘트 차량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덤프트럭을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웃돈을 주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만큼 많아졌거든요. 네, 덤프트럭 웃돈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다 보니 지금 그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 특히 이제 큰 차량들이 또 성수대교를 지나가고 아까 지금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승용차는 가지 못하게 하고 대형 트럭만 가게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보통은 대형 트럭을 못 가게 하는. 그러니까요. 대형 트럭 못 가게 하는데 아마 그때는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런 승용차들로 인해서 어떤 건설 현장에 이런 그 작업 일정도 좀 늦어지니까 이걸 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물론 뭐 성수동 잠실 쪽의 중공업지대도 그렇지만 그때 1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설 경기가 호황이고 붐이 일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많이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그 무렵에 뭐 분당이니 평촌이니 삼본이니 수원이니 이런 신도시들 개발하고도 맞물렸었겠네요. 그렇죠. 밑에 이제 뭐 용인, 수원, 뭐 평촌, 삼본, 분당, 노원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이 도로를 가는 게가 가장 이제 빨랐었죠. 여기서 타고 타면은 또 뭐 반포대로에서
고속도로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일반 대형 트럭이 어쨌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저 성수대교가 설계가 돼서 18톤 하중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막상 그 레미콘 믹서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차도 무겁지만 그 안에 시멘트 같은 걸 실어놓고 원자재를 싣고 있으면 대당 중량이 최대 뭐 25톤에서 40톤까지 이르기도 네. 한다. 근데 이거는 그럼 아무 규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규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규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안전 관리가 뭐 미흡이 아니고 미비, 완전 그것도 관리 부재라고 봐야 되죠. 그럼 이런 과적 차량들이 지나다닐 때 그때 다리는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많은 그러니까. 영향을 줘요. 굉장하죠. 하중이 있어요. 하중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중이 이제 우리가 동하중이 있고 정하중이 있거든요. 고정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동하중이거든요. 움직이면서 하중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리가 부하가 많이 걸리죠. 힘을 많이 받죠. 굉장히 부실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차를 통행 정지를 시키고 이런 차량들만 지금 통했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안전관리 부재, 네. 안전무지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또 여러 뭐 항상 미담도 있잖아요. 네. 저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근데 그때 유명했던 미담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 차량들의 그 승합차가 있었다고, 네. 초반에 같이 떨어진 승합차에 그때 오늘이 경찰의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의 날을 맞춰서 이제 표창 받으러 가던 의경 11명이 타고 네. 있었는데 이제 상판이랑 함께 떨어졌으니까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은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헌신적으로 자기 몸도 어려운데 네. 구조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10월 20일 경찰의 날이거든요. 그날 또 경찰의 날이어가지고 11명이 지금 시상식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승합차 12인승 차거든요. 네. 거기에 11명이 탔었어요. 의경들이, 우수한 의경들이죠. 그런데 다리랑 같이 말씀하신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큰 부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이 구출했거든요. 특히 이때 당시에는 40분 만에 어떤 구조원이 왔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리로도 안 되죠. 이제 배로 와야 되고 40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이분들이 굉장히 역할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수 사원이어서 또 상도 받았지만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또 특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걸려있던 시내버스가 추락할 때 그걸 다 보셨겠네요. 그래서 그랬었죠. 이분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신을 다 잃었었죠. 그래서 눈을 떠보니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탈탈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버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아비규환 참사를 직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죠. 근데 그중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신적으로 했었다는 그런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미담을 비롯한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기획 영상으로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사고가 있으면은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변화가 그 이후에 있었는데, 회장님 보시기에 가장 크게 있었던 의미 있는 변화는 뭐고, 또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량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나 어떤 서울시에서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다른 교량은 어떨 거냐. 그래서 교량 전체를 전부 다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뭐 반포대교, 뭐 양화대교, 영동대교, 한남대교가 뭐 4개에서 23군데에 전체 보면은 뭐 수십 군데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이제 법을 만듭니다. 95년도에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이 좀 길어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우리가 줄여서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199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시설물 1종, 2종, 3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 1종은 큰 교량, 2종은 작은 교량, 3종은 더 좋은, 더 작은 교량이나 뭐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 건물들 정해가지고 각 종류별로 안전 점검을 치밀하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선된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개선할 점이 뭐냐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 2, 3종에 돼 있는 건물들은 그래도 안전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데. 근데 1, 2, 3종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들 있죠. 개인 건물들. 지금 5년째 방치되고 있는 강남 테헤란로의 대종 빌딩이 지금 5년째
폐쇄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네. 건물 지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1, 2, 3종으로. 그러면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개인이 법에 따라 사지만은 굉장히 부실하죠. 그래서 이음 건물로 돼 있어서 5년 동안 전부 퇴거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폐쇄돼 가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이렇게 폐쇄도 하는데 그렇지 않는 제도 외에 안전 사각이 되어 있는 건물들은 지금도 안전이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뭐 저런 게 꼭 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교량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육교 지금 나오는데 육교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터널도 사실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씩 좀 두렵거나 무서울 때가 있는데 그런 인프라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솔직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지금 이제 제도 자체적으로 보면은 뒤지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나 자세히 이제 들여다 보면 좀 콘텐츠 내용물은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 뭐 지능형 CCTV도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내용을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 사람들이 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지능형 CCTV나 드론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교량이나 높은 건물들은 올라가서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분석하는 이 정도도 지금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지금 최첨단 뭐 AI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좀 뭐 하고 싶냐면 이 다리가 지금까지 수명이 얼마인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최첨단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말 이 성수대가 대교가 이번에 이제 보완이 돼서 안전이 돼 있지만 저걸 그럼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지 200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안전해요. 그러나 지금은 안전하다. 뭐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다리의 수명을 알 수 있다라면 또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 인력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AI 요즘은 첨단 기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디지털화 시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면 좀 좋은 상황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관리 시스템은 어디에 비해도 낮진 않다. 그러나 콘텐츠 쪽 부분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도 그 뭐 삼풍백화점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계속 대책은 나오지만 또 있고 또 있으면 또 새로운 재난이 유사하게 또 발생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재발되는 거를 막으려면 이전만큼은 꼭 고쳐져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잘못된 것을 이제 제도로 이제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제도 아주 좋은 법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 무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해져 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극단적으로 제도가 안 좋다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의식이 높다라고 하면 또 안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이거는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간단하게 정하면은 안전불감증이나 안전무지. 이걸 우리가 좀 타파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안전불감증은 그거죠. 다른 사람이 하면 위험한데 나는 내가 하면 위험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안전불감증이죠. 근데 안전무지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위험한지 안 한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무지를 타파하려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나 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또 안전관리 제도 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제정이 돼서 시설물 1종, 2종, 3종으로 돼 있는데 이 시설물 1, 2, 3종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냐는 얘기죠. 전부 개인 거니까 그러면 개인 국민들한테만 어떤 책임을 부여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저 이후에 그러니까 성수대교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런 국가적인 재난과 참사가 있었는데 한번 그거를 CG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성수대교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삼풍백화점도
붕괴가 있었고 그렇죠.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에 네. 충주 관광선 화재. 그렇죠? 그렇죠. 저걸 보면요. 지금 아까 우리가 90년대 초에 경제 성장이 지금 폭발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5배로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 93년부터 95년 동안에 대형 사고로 인해서 1000명 이상이 사망자가 났어요. 그렇네요. 네. 93년부터 5년 네, 사이에. 2년 상간에. 근데 왜 이랬냐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지금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업무량도 많지만은 약간 안전에 대한 부주의로 너무 정신없는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사업들이나. 그러다 보니까는 안전에 좀 미비가 소홀하게. 되고요. 네. 네. 또 행동하면서 또 소득이 늘어나니까 또 뭐 백화점 사용자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고소득.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1990년도에 강남역 근처에 뭐 7, 8층 되는데 이 모든 이 건물이 전부 유흥 술집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5배가 늘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업도 늘어나고 또 소득 소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건설 현장도 늘어다 보니까 어떤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난해보다 느슨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저런 사고도 크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회장님께서는 늘 골든 타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골든 네. 액션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뭐 저런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사실 저희가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런 붕괴 사고를 뭐 만나게 되거나 또는 저런 어려운 위험할 수도 있는 교량을 운전한다거나 그럴 때 또는 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골든 액션으로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가다가 지금 땅이 푹 꺼지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골든 타임, 골든 액션은 지금 저는 뭘로 보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 전날 9시 20분부터 3번의 징후를 줬잖아요. 네, 전조 증상이 예. 있었죠. 이때 어떤 안전관리자, 서울시에서나 어떤 안전관리자 있잖아요. 이 관리자가 골든 액션을 행동을 했었어야죠. 뭐 비가 와서 밤이 되다 했다라 하면 어떤 차량 통제를 했었든지 네. 아니면 밤이 되더라도 보수를 했었더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당시의 골든 액션은 그 운전자의 골든 액션보다 어떤 관리자의 골든 액션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갑자기 최근에 있었던 싱크홀 사고 같은 거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그럴 때 바로바로 대처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그러니까는 거죠. 신고가 이루어지고. 다 큰 대형 사고들을 보잖아요. 조그마한 사고. 우리가 압사도 수십 번의 전화가 있었죠. 지하 침수도 뭐 10여 번의 신고 전화가 있었잖아요. 네. 또 싱크홀도 전화가 있었었죠. 신고됐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골든 타임에 골든 액션이 발휘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느꼈을 때 그냥 나만 느끼고 마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겠네요. 그럴 때 이제 싱크홀 같은 것이 있으면은 신고를 하고 또 내 뒷차에 알려주고. 신호를 해주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골든 액션이죠. 저 전조 증상 성수대교의 경우도 결국은 신고로 잡힌 거예요. 운전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상하다. 신고를 했었는데 대응이 안 됐죠. 근데 어쨌든 신고를 안 했으면은 그나마도 몰랐을 그렇죠. 수도 있네요. 몰랐을 거죠. 그 신고도 되게 중요해서 시민의식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안전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그 안전의식, 국민의 안전의식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시민의식을 받쳐주는 어떤 그런 또 그 이후에 추후 조치가 이루어지려면은 관리도. 그렇죠. 중요하고. 안전관리. 그래서 안전관리, 어떤 또 국민들의 안전의식 두 가지가 병행해서 상승돼야만이 안전을 보장하지 그중에서 하나라도 미흡한다면 안전사고는 이와 같은 사고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